안녕하세요. 하이닥이 간다 아나운서 박진주입니다. 오늘도 유드림 의원 홍영호 원장님 모시고 톡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원장님, 저희가 이제 얼굴과 관련해서 얼굴이 갸름해지고 인상이 좋아지고 이런 톡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잖아요. 자, 이번 시간에는 어떤 재미있는 또 주제에 대해서 얘기해 주실 건가요? 오늘은 땀으로 고통받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 주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외분비선에 톡신을 주입을 하면은 외분비선 자체도 줄고 그다음에 외분비 분비량 자체도 줄기 때문에 그런 효과에 의해서 뭐 보통 겨드랑이, 그다음에 손발 다한증 톡신 시술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오, 네, 원장님 근데 이제 곁담 주사라는 말을 저도 이제 친구들을 통해서 들었거든요. 그러면은 겨드랑이에 보톡스를 맞는 건가요? 그렇죠. 보통은 좀 심하신 분들은 봄에서 여름 시작할 때쯤에 한번 맞고 그 다음에 한여름쯤에 또 한번 맞고 그 정도 하면은 이제 여름을 좀 뽀송뽀송하게 지내실 수 있고요. 네. 그리고 그렇게 좀 맞다 보면은 샘 자체가 좀 줄어요. 샘 분비량 자체가 줄기 때문에 몇 번 맞다 보면은 한 번 정도만 맞고도 여름을 좀 뽀송뽀송하게 지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겨드랑이 말고 이제 손이나 발에 땀이 많으신 분들은 역시 그 부위에 보톡스를 시술 받는 건가요? 맞습니다. 손발 다한증 있으신 분들도 톡신 시술로 땀 분비를 줄일 수가 있어요. 네. 사실 손에 다한증이 있으시면은 되게 많이 신경이 쓰이거든요. 네. 악수할 때도 그렇죠. 손이 축축하면은 되게 신경이 쓰이잖아요. 네. 다한증 있으신 분들 긴장하면 손에 땀이 많이 나요. 네. 중요한 분 만날 때는 긴장을 하죠. 그렇죠. 중요한 분 만났는데 악수를 해야 돼요. 네. 축축해요. 생각만 해도 네. 그렇죠. 그런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중요한 문서를 볼 땐 또 떨리죠. 아, 그럼요. 그렇죠. 그럼 손에 막 땀이 나요. 아. 중요한 문서가 막 번져요. 네. 스트레스. 어. 네. 그리고 발 다한증도 사실은 뭐 냄새랑도 관련이 있고 네. 진균 감염 그러니까 이제 보통 무조 그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치료를 하면은 좋은데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고 또 많은 병원에서 잘 맞아요. 못하는 이유는 네. 시술 난이도가 좀 있어서 그렇습니다. 아, 손발이요? 예. 오. 왜냐하면 특히나 손은 네.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많이 움직여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톡신을 놓는 층을 세심하게 조절을 해야 되는데 조금 깊이 들어가면은 땀은 별로 안 줄고 근육만 안 움직이게 되는 수가 있어요. 어머. 좀 깊이 들어가면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얕게 잘 넣어야 되고 그리고 시술 자체가 통증이 좀 있어요. 이게 보통 톡신 시술할 때 마취연고 바른 다음에 하시는 곳이 많이 있죠. 네. 근데 여기는 이제 피부 자체가 좀 두꺼워서 마취연고를 아무리 오랫동안 발라놓고 있어도 이렇게 많이 마취가 안 돼요. 그리고 이제 두껍기 때문에 사실은 정확한 위치에 딱 놓고 이렇게 주사를 하기도 좀 어렵고요. 여기 신경이 막 엄청 많이 모여 있잖아요. 그렇죠. 예민한 곳이니까. 맞아요. 네. 그런데 여기에다가 주사를 수십 차례 맞는다고 생각해봐요. 그래서 아플 것 같네요. 맞아요. 님은 최대한 안 아프게 시술을 하시려고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시잖아요. 네. 뭐 노하우가 있나요? 그래서 이제 손을 지배하는 감각신경이 있어요. 네. 감각신경에 주사를 해서 신경 마취를 하고 하면은 주사 마취할 때는 조금 아픈데 이제 톡신을 놓을 때는 하나도 안 아픕니다. 우리가 이제 필러 시술할 때나 아니면 치과 시술할 때 네. 주사 맞을 때는 좀 아프잖아요. 네. 근데 뭐 신경 치료하고 뭐 임플란트하고 뭐 그럴 때는 하나도 안 아프잖아요. 그런 것처럼 신경 마취를 잘 해서 하면 그러면은 이제 괜찮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손 뭐 굉장히 정교한 시술이고 아프고 그렇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뭐 통틀어서 손발 그리고 겨드랑이까지 좀 부작용은 없는지 좀 궁금한데요. 겨드랑이는 사실은 특별히 부작용이랄 건 없어서 그래서 보통 많이들 하고 있고요. 네. 손발 같은 경우는 아무리 정확하게 딱 넣어도 근력 저하가 조금 생기기는 해요. 왜냐면 톡신이 좀 퍼지니까요. 네. 그런데 한 달 정도 지나면은 이제 일상생활하는데 크게 불편감은 없고요. 네. 발 같은 경우는 손보다는 아무래도 효과가 조금 떨어져요. 오. 그렇기는 한데 그것도 반복해서 맞다 보면은 이제 확실히 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나는지도 조금 궁금하네요, 원장님. 갑자기 땀이 아예 없어지거나 그런 정도는 아니죠? 사실은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네. 잘 맞았을 경우에는 손에서는 땀은 거의 안 납니다.
그 정도인가요? 예, 오히려 너무 건조해질 수 있어서 보습제를 좀 발라야 될 경우도 있고요. 사실 사람이 뭔가를 이렇게 잡을 때 땀이 조금 있기는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손끝 같은 경우는 오히려 조금 덜 해드릴 때도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원장님 그러면 겨드랑이 땀이나 손발 다한증이 혹시 톡신 말고 다른 방법으로도 치료를 하고 계시나요? 먹는 약으로 이제 땀 분비를 좀 줄여보는 방법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각 부위의 땀샘을 조절하는 신경을 잘라내는 절제술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네. 사실은 정확하게 잘 시술하면은 톡신으로도 충분히 조절이 되기 때문에 약을 먹으면 사실 좀 부작용들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수술은 아무래도 신경을 아예 잘라내는 거고 이제 회복 기간도 좀 필요하기 때문에 네. 물론 비용도 좀 들고요. 아,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톡신으로 하시는 게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톡신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맞다 보면은 점점 주기도 좀 길어지고 분비량도 줄고 그러기 때문에 간단하게 톡신으로 하시는 게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도 낫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그럼 불편함을 감수하면서까지 얻어지는 효과가 크지 않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원장님의 철학은 잘 알고 있으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세 번째 시간은 이 땀과 관련된 톡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유익한 내용으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